안녕하세요. 이노라이프 테레비 엔터메 뉴스의 윤호입니다. 입대를 앞둔 인피니트 성렬이 짧은 머리와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성렬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을 담은 셀피를 게재했습니다. 이어 팬들에게 친필 편지도 게재했습니다. 성렬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에 데뷔한 인피니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올해로 9년째지만 우리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요. 우리들의 인스피릿이란 이름이 붙은 날, 처음의 팬미팅을 한 날,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였던 날, 첫 단독 콘서트를 한 날, 다 함께 만들어서 행복했던 추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힘차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내 걱정은 조금만 하기, 자꾸 걱정하면 군대에 자리 잡을 거야 라는 재치 있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성렬은 이번 달 26일에 입대합니다. 우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본인의 소원에 따라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과 동행하며 장소와 시간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의 안재욱이 4월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일본에서 팬미팅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안재욱 측은 최근 일본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7일 오사카 마츠시타 IMP 홀에서 팬미팅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속사는 앞서서 1월 안재욱의 일본 팬미팅 개최 소식을 처음 알린 바 있습니다. 안재욱이 국내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일본 팬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일각에서는 복귀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안재욱은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출연 중이던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하차하고 3월에 개막한 뮤지컬 영웅의 10주년 공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재욱의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전 빅뱅의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 혐의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21일 승리의 법률 대리인 손병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에 처음 보도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재구성한 실제 카카오톡의 앞부분에 여자친구 A씨와 승리의 지인 김씨가 나눈 문답도 나온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불완전한 채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했다며 성매매를 전제로 나눈 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발견된 승리의 잘 아이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 3년 전의 대화 아닌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승리 측 변호사는 20일 MBN이 승리가 2017년 12월에 필리핀의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 파티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고 외국에서 코카인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제보자와 대면을 해서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모든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매매와
마약 의혹 보도가 악성 정보 제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이미 약물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코카인 투약도 사실이 아니며 추가 조사를 받을 의향도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빅뱅의 승리가 몽키 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용의를 인정했습니다. 승리는 이달 21일 오후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로서 경찰에 입건됐으며 다음날 오전 12시 30분쯤 약 10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대표를 불러 클럽 몽키 뮤지엄의 불법 운영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업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조사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승리와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은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는 21일 밤 11시경 귀가했습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몽키 뮤지엄의 불법 운영이 단속으로 적발된 뒤 이를 시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닝썬 소동 이후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셈입니다. 승리는 사내 이사였던 클럽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클럽을 로비 장소로 이용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불법 동영상 공유의 의혹에다 14일에는 상습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즐기고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FT 아일랜드의 최정훈이 음주운전 후 차를 버리고 도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최정훈이 약 3년 전에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어 도주와 뇌물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일에 방송된 SBS 뉴스 8에서는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입건된 최정훈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최정훈은 2016년 2월에 이태원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SBS 측은 당시 단속 상황을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최정훈이 경찰을 보고 후진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최정훈은 단속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관에 의해 수갑까지 차게 되었고 직업을 질문한 경찰관에게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단속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SBS 측은 공인의 경우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정훈의 음주운전 적발은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정훈은 2016년 3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음주 단속 적발을 밝힌다. 수갑을 차니 아팠다. 단속 경찰관에게 1,000만원을 준다고 제안했다. 라는 코멘트를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속했던 경찰관을 불러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최정훈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신뢰관계 회복 불가를 이유로 이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